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2일 오전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를 통해 위르겐 클린스만 전임 감독과 현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절차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축구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몽규 회장이 더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본인의 자리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준TV에서 신문선 박사와 함께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서 쟁점이 되는 대한축구협회의 정관 위반 문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사실로 또 정확한 팩트로 입증이 된 것인데요. 한준TV는 이러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파행을 지적해 주셨던 축구인 출신 행정가, 대한체육회 이사와 대한축구협회 이사, 그리고 성남FC 대표 이사를 지냈던 대한민국 대표 축구 해설위원 신문선 명지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체부의 이번 감사 발표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향후 대한축구협회 개혁 방안까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있었던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 정몽규 회장이 관련한 규정을 준수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고 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감독 후보자 최종 면접조차도 정몽규 회장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사회의 선임 절차까지 누락하는 역대 최악의 절차 파행을 이미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 진행을 했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역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 이사가 최종 감독 추천을 하고 또 면접 과정 역시 불투명했고 불공정했으며 감독을 내정하고 발표한 이후 형식적으로 이사회에 서면 거리를 진행을 했고요. 또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허위 반박 자료, 허위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 명확하게 드러났다. 협회가 이러한 내용에 반박했지만 그 반박되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결론이라는 것은 협회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정부 차원의 결론이 내려진 것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이 매우 독단적인 움직임을 가졌고, 또 이번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정몽규 회장의 독단이 이 모든 과정의 파행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준TV에서 신문선 위원과 함께 지적해드렸던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물러난 이후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 권한을 이어받고 결정하고 진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그 권한이 없다라는 것, 게다가 그 이후 협상 과정과 또 계약 절차에 대해서도 위증의 협의가 드러났으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홍명보 감독과 면접을 진행하고 또 이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 어떠한 서류로 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크게 중요한 것은 이사회가 결국에는 대표팀 감독을 선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회장이 권한을 주고 회장의 권한을 받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전권을 갖고 내정하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형식상으로 이사회가 승인을 하는 방식, 즉 거의 식물 이사회죠. 이사회가 그냥 지시하는 대로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결과 기자들이 현장에서 질문을 하면서 파악한 홍명보 대표팀 감독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무효화시키기는 어렵다라는 대답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는 국제축구연맹의 정부 간섭 방지 규정이 있죠. 축구협회가 독립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혔고, 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협회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상식에 맞게 절차적 흠결을 바로잡아라,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문체부가 이것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과정에는 조사 결과, 감사 결과 홍명보 감독을 뽑기 위해서 불법을 조장했다는 증거가 감사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절차상의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정도로 이제 그쳤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관 위반 문제를 언급하면서 협회의 감사관은 정혜성 정위원장이 애초에 추천한 대로 협회가 협상에서 홍명보 감독을 그냥 선임을 했다면 오히려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인데,
정몽규 회장에게 홍명보 감독을 추천했음에도 다른 외국인 후보자와 대면에 면접하라고 추가로 요구한 이 과정부터 다시 모든 것들이 어그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사항은 협회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면이 드러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홍명보 감독의 추천을 물린 것도 정몽규 회장의 독단이었고, 또 그리고 나서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도 독단이었다. 어떤 상황이든 모두 정몽규 회장의 독단으로 이런 모든 과정이 진행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 신문선 위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신문선 위원과 나온 인터뷰 내용 가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체부의 감사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준TV에 출연하셔서 지적하셨던 그 이임생 기술이사의 권한 문제를 비롯한 이사회의 다양한 승인부터 모든 절차의 그 얘기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났거든요. 게다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부터도 이 전광희가 무력화됐던 부분들이, 또 정몽규 회장이 면접까지 진행했던 것들이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을 무효로 판단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절차의 문제가 이토록 명확한데도 무효가 어려운 행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정부의 고심과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으로 저는 총평을 하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문체부의 감사 결과는 대표팀 선임 과정의 그 과정과 절차는 심각한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죠? 예. 지금 두 개로 분리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에 기초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감사 결과는 정몽규 회장의 독선적인 행정, 그리고 축구를 모르는 추갈못의 정몽규 회장의 행정적 문제가 이러한 심각한 문제로 대한민국 축구를 혼란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 이제 확인된 것은 이번 감사의 결과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한준TV에 출연해서 문제 삼았던 시점에서, 그 당시 시점이죠. 그 당시에는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을 추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준 기자와 제가 홍명보 감독 선임은 절차적 문제로 인해서 무효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만약 그 단계였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늘 감사한 결과도 제가 주장하고 한 기자 같이 진행했던 그 프로에서 주장했던 대로 그런 결과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점과는 지금 시점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권에 대한 것은 상당히 법리적으로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몽규 회장권과 홍명보 감독권은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리한다는 말씀이 이게 국제축구연맹이 이제 정부의 이제 협회 간섭 방지 규정 때문인 거지, 아니면은 이 홍명보 감독권에 대해서는 좀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좀 보시는 건지, 어떤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오늘 감사관의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한 언론사 기자가, 지금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던 질문을 했었죠. 그때 감사관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축구협회가 행동을 한 것이냐라는 그런 취지로 질문했고, 감사관은 이를 조직적인 행위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한 듯 싶은데요.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던 정혜성 전강위원장, 그리고 정몽규 협회장과의 생각과 뜻이 같았다면 이러한 사단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정몽규 회장과 정혜성 위원장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이 바로 사표 사건으로 직결이 됐던 것이고요. 정 위원장이 10차 위원회 회의 후에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 후 사퇴한 결과는 오늘 발표한 감사팀의 의견과 같이 저도 조직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방증으로 판단하거든요. 이 조직적이지 않았다는 이 방증, 이것이 결국은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거취 문제를 분리해서 판단할 개연성,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근거입니다. 과거에는 감독을 선임할 때는 뭐 국민들이 가장 친숙한 그 기구가 기술위원회였었잖아요. 예. 기술위원회에서 감독을 선임해서 이사의 추인을 요청하면 추인으로 감독이 결정되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위원장과 기술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감독이 선임되면 그 즉시 기자회견을 해서 행정적으로 사실은 추인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요식행위였었거든요. 근데 정몽규 회장은 그러한 그 절차적인 것을 그 과거에 기술위원회 역할을 했던 그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하는 기구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 추천을 해서 이사회의 최고 그 집행기관인 이사회의 추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배제를 하고 결국은 정몽규 회장의 덕선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밝혀졌고 결국은 이 산하로 치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으로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는 사실 면접도 정몽규 회장이 봤다고 하고 실제로 게다가 이사회의 승인자차도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홍명보 감독 선임을 이사회가 승인한 것도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래서 또 사후에 실질적으로 뭐 이사회가 정말 뭐 아무런 그 식물기구로서 다 결정해놓고 발표까지 해놓고 진행을 했다라는 점은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의 거의 뭐 개인의 의지로 운영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증거가 드러나던 이상 더 이상 정몽규 회장 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몽규 회장과 집행부의 총사퇴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 좀 그렇다면 어떻게 협회를 운영해야 될 수 있을지 지금 당장 시점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현대 집행부 30여 년 동안 늘 쓴소리와 쓴 글로 대한축구협회가 현대가의 그 계열사가 아님을 지적하고 또 일깨워주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늘 그에 대한 답은 탄압과 억압과 공격이었었는데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지금 이제 정부까지 나서서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는 오늘 이제 국민들에게 공표를 했는데 정몽규 회장은 이제 퇴로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오늘 당장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을 합니다. 정몽규 회장의 독선과 상식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적절히 견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국민들로부터 거수기 집행부로 비판받아온 정몽규 회장의 축구협회 집행부인 이사들 모두도 자진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그 감사 결과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안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대기업의 총수이고 대한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 회장의 거짓말이 그동안 감춰졌던 거짓말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대해서 앞서 우리 한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정 회장은 그동안 벤투 때와 같이 그 프로세스를 밟았고 또 그런 과정을 밟아서 선임했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자신의 권한을 앞세워서 정권을 위반하고 클린스만을 선임했던 것은 그동안 전력강화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과거의 YTN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 규정과 또 정관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했던 내용 그대로가 사실로 밝혀졌다는 이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은 이제는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무실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같은 축구인이기 때문에 후배 축구인들 또 선배 축구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경우에는 화도 나고 분노에 차더라도 자제해 왔는데 정몽규 집행부가 이렇게 추락하도록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갖게 한 책임에서 하루라도 반성한다면 축구인으로서 집행부에 참여했던 이사들 먼저 오늘 당장 사퇴하기를 권고합니다. 축구협회장에 만약 사태가 이어진다면 향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지금 한 기자가 그 질문을 마지막에 저에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정몽규 회장과 집행부가 만약 총사퇴를 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속히 구성을 해서 당장 코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3차 예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만약 당장 사퇴한다면 축구를 잘하는, 축구를 아는 축구 행정가를 내세워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월드컵 예선에 협력을 경주해서 월드컵 예선을 또 따내야 됩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월드컵 티켓, 출전 티켓이 늘어났기 때문에 손쉬울 것이라고 이렇게 낙관을 합니다만 저는 결코 손쉽지 않다고 계속해서 예단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만약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몽규 집행부가 행정에서 마케팅과 또한 지금 NFC를 공사를 하면서 예산상에 지금 큰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금 자체도 협회의 지금 진퇴 여부에 따라서 예산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상태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하면 다가오는 월드컵은 꼭 출전해야 되고 월드컵으로 인한 상업적 가치로 축적되는 축구협회의 수익과 매출을 증대시키는 중차대한 순간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정치인이나 또 기업인보다는 정몽규가 사퇴하는 시점에 그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월드컵 예선에 불도 끄고 집행부를 속히 정상화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축구인들 중에서도 행정 능력이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30년 동안 독재한 현대 집행부로 인해서 축구인들 중에서 올바른 생각 사람들은 변방을 지금 겉돌고 있고 쫓겨난 상태입니다. 축구의 새로운 출발은 오늘 정부에서 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빨리 갈 수 있느냐 늦게 갈 수 있느냐 그 시작점은 바로 정몽규 회장의 사퇴로 판단되어질 겁니다. 정몽규 회장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당장 사퇴하기를 국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합쳐서 저는 다시 한번 권고를 합니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또 정몽규 회장의 독단 속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됐다라는 점도 확인이 됐고 또 현재 홍명보 감독 체제에 대한 국민 여론 역시 이 발표 이후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당장 이제 근데 다음 주에 대표팀이 소집이 되고 또 경기를 치른다라는 상황 속에서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 이 대표팀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방안이 가장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명보 감독 스스로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전제를 했죠. 하지만 요르단 원정 경기 이 경기 결과는 홍명보 감독에게 사실상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하고 저는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경기를 잘 넘기겠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와의 또 홈 경기 역시 홍 감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홍명보 감독에게도 온 국민을 대표해서 지난번 상암 경기장에 있었던 첫 경기 때 이미 팬들이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그때 팬들이 했던 것은 정몽규 사퇴와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 사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지금 홍명보 감독도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오늘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월드컵 예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에둘러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그 축구협회의 자율성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만약 정몽규 회장이 사퇴를 즉각적으로 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축구를 잘하는 행정가들이 모여서 묘수를 찾으면 홍명보 감독권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그리고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묘수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10월 두 경기가 일단은 소집이 예정되어 있고 또 현재 정몽규 회장의 사퇴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사퇴가 이루어질 경우 결국에 이런 일들이 정리된다면은 비대위가 10월에 있을 두 경기를 이제 지켜본 이후 대표팀의 운영에 대해 또 감독의 유임 또는 새로운 감독 선임에 대해서 충분히 또 논의하고 또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벤투 감독 사임 이후에 크린스만 롱터리를 지금 영입한 거 확인이 됐잖아요. 5개월 동안 허송세월 했잖아요. 지금 했던 그 행정적인 거는요. 축구를 잘하는 축구 전문가들이라면 3, 4일이면 다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버리면서 협의를 해서 축구 대표팀의 경기력이
지금 상암에서 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받아서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끌고 갔을까요? 이제는 일본 얘기를 자꾸만 합니다만 축구를 아는 전문가들이 축구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케팅도 잘 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경기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려고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도 그 전제는 정몽규 회장의 사퇴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제시한 거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과제는 정몽규 회장의 사퇴라는 것을 즉각 사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문체부의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저희 역시 명확하게 정몽규 회장의 책임이 드러난 만큼 정몽규 회장이 오늘 당장 사퇴하고 또 새로운 집행부, 새로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새로운 집행부가 이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고 또 그 집행부가 대표팀 운영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몽규 회장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 또 지켜보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이 상황이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면 이런 또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지금 최선의 해결책은 정몽규 집행부, 정몽규 회장과 이사회 그리고 고위 임원들 모두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새로운 대한축구협회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년에 있을 선거 전까지 비대위 체제로 가고 내년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과 새로운 집행부가 공식 출범해서 한국 축구, 대한축구협회의 완전한 개혁을 이뤄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그 비대위가 10월 월드컵 예선 바로 임박했기 때문에 10월 6일에 소집돼서 10월 10일에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를 치르는 현재 대표팀의 감독과 코칭 스태프 체제를 유지할지 말지를 이 비대위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면밀하게 살피고 그 결론을 낸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공정한 투명한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이 문체부의 감사 결과 그리고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국민들의 심판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 정몽규 회장은 어떤 답을 내릴지 한준TV는 앞으로 이어질 한국 축구의 최대 현안 꼼꼼하게 살펴보고 체크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